공론화 진행에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승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목 관련 건설회사에서 15년 근무하고 지금은 광주 전남 기능학교에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캐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는 지하철 2호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밤이 되면 남광주역부터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유령 열차가 됩니다. 누워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공항역은 현재 광주공항 이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 이외에는 유령역입니다. 이렇듯 지하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용객이 없더라도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광주가 200만 도시가 되기 위해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광주 인구 148만입니다. 광주 인구와 인근 6개 시군 인구를 더해도 180만입니다. 지하철은 인구 300만 이상이 되었을 때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지하철 2호선 백지화 이후 광주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5.21체 대중교통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도보, 자전거, 버스, 택시,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5.21체 대중교통 체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21체 대중교통 체계는 중심이 버스입니다. 보조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지하철 1호선 트램, 그리고 대중교통과 목적지까지의 접근은 보행과 자전거입니다. 5.21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36.8%입니다. 60%라고 하면 빈말 같은데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비밀은 버스, 택시, 자전거에 있습니다. 버스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해서 현재 33.5%에 되어 있는 수송 분담률을 향상시키고 택시는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택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집에서 목적지까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중교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지금 2.3%입니다. 창원이나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35%입니다. 차량은 이것보다 적은 24%입니다. 5.21체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되어 대중교통 재정 지원금이 대폭 감축될 것입니다. 5.21체 대중교통 체계 실현은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광주는 그동안 도시 규모가 2.5배 확대되었는데 버스가 정체가 안 됐습니다. 노선수만 늘려서 빙빙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93년도 버스 965대, 2017년도, 18년도와 동일합니다. 999대입니다.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정차를 안 한 겁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목표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입니다. 노선을 직선화해야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 횟수도 늘어나고 시내버스 서비스도 향상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들어서 중공영지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노선 수만 늘려서 빙빙 돌아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타는 거죠. 정거장 비가림 지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노선 개편하면 중고용지 재정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정차하면 지하철 2호선 건설은 필요 없습니다.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시철도를 백지화하는 경우 버스 266대를 정차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차비용 133대입니다. 2014년 민선 6기 도시철도 타당성 재검토 TF 4차 자료에 의하면 버스 430대 정차, 지원금 215억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필요도 없는 도로 확장 비용 2조 6천억 원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하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지하철이 필요할까요? 도로 확장을 해도 교통체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드레스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더 만들어도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자기들에게 적합한 지름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레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브레스 역설을 끊으려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바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간선 급행버스를 전용 차로를 이용해 고속으로 운행시키는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하철은 186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는 196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하철과 간선 급행버스를 도입한 도시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되니까 그 수가 비슷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하철을 건설한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간선 급행버스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간선 급행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 부산, 세종시, 인천 등에서 간선 급행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은 혼용 36인승 버스는 전용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혼용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편도 3차선 이상이면 할 수 있고 도로 확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세종시와 같은 계획도시에서나 필요한 전용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주장하면서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시비 100%로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인방울 대로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마치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고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의 핵심 시설은 버스 전용차로, 첨단 정류장, 중요 구성 요소는 버스 차량 요금 지불 시스템, 버스 이용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간선 급행버스 체계의 첨단 버스 정류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세종시 BRT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도시철도 체계와 버스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부릅니다. 2번은 에어커튼, 냉방기,
에어컨입니다. 정류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1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온열 의자입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온도가 40도에서 20도까지 유지되고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얼음 의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는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버스 정류장이 천지입니다. 이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도입하면 국고 지원을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다음 봐주십시오. 이 빨간색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여기는 농성교차로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건강협회 앞에까지 승용차가 가득합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안 지켜집니다.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중 타당성이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 문제점과 도입 효과를 검토한 다음 점진적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변에 있는 것을 중앙으로 옮기고 승용차가 지금 2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2개 차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옮기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면 버스, 택시, 승용차 모두가 빨라집니다. 여기는 광주가 가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 순환도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선 급행버스가 무료로 순환도로를 이용하고 통행속도가 빨라진다면 지금 수안쪽에서 광주대까지 60분, 70분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버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원, 고양, 부천 이렇게 빨리 전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왜 안 하는 걸까요? 간선 급행버스는 일반형 대형버스를 45인승 대형버스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모달 트램과 같은 저상 국절버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승차 바이모달 트램은 승차 종원이 100명이고 2칸짜리 지하철은 승차 종원이 114명입니다. 현재 청라 지역에 4대가 운영 중인데요. 2020년쯤 되면 자율주행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12대로 정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아자동차에서 간선 급행버스 전용 차량을 생산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간선 급행버스 도입 체계의 효과를 살펴보면 버스 통행 속도가 30% 향상되고 버스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일일 버스 윤객 증가를 통해 버스 수단 분담률이 3.1% 증가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는 지하철 건설비의 6.3%의 돈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도 50%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반납 1조 2천억 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철 관련 예산은 207억 원입니다. 올해 안 하는 거 반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역점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207억 더해가지고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한 것은 안 하고 1조 2천억 반납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호선 하면 1호선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 적자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16년 자료는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 자료고 30년 자료는
김준영 교통건설국장님 6월달 혁신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운영 적자가 43억 5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된 시설비에 의한 운영비 증가와 무료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2호선도 지금 적자 얼마 안 난다고 하는데 오래되면 그 유지비 때문에 적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택시입니다. 택시는 이제 명백한 대중교통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집에서 목적지까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택시야말로 자율주행차보다 더 필요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원택시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택시업을 점차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를 도입해야 됩니다. 창원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여 가능 대수가 도시 전체에서 3천여 대가 되고 도심 지역은 400m 간격으로 터미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내버스 타듯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면 지하철 1호선 지금 수송 분담률 3.5%입니다. 근데 운영비 50억, 수익 17억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2조 579억을 들여서 지하철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 다이어트는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거나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를 넓혀 보행자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하면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 상점가가 산책로와 광장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녹지 공간과 보행 공간, 자전거 도로 확보를 통한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 천변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나 관광형 트램을 설치한다면 거리 활력이 생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 지하철 있으면 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하철 2호선은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수단입니다. 광주 산림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애물딸림입니다. 헬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1호선의 뼈아픈 실책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5일째 대중교통 체계를 제안합니다. 지하철 2호선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더 효율적인 버스, 자전거, 보행, 도보의 사람 중심의 미래교통이 광주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도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산책을 하거나 구경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 광주를 시민의 힘으로 차량과 상점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모든 도시공간의 중심이 되는 인간다운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 시작이 지하철 2호선 건설 백지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